네, 지팡오 TV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은 패널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회사에 보고가 생겼다고 해서 혼자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대본을 들고 왔는데요. 그좀 밑에 보고 읽고 하더라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부동산 뉴스가 이 임대차 신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1년 더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보따리 싸들고 환영할 내용인데 이제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 신고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가 국민들 부담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자체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튼 결론만 놓고 보면 임대차 소위 말해서 월세 받는 걸 연기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고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에서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순효과를 놓고 보자면 지금 이렇게 신고를 부과함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국민들이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하나 제가 의견이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저희 같은 직장인이나 저도 지금 40대지만 이런 우리 같은 세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또 부모님도 예를 들면 장남이냐 막둥이냐에 따라 부모님 연세들이 조금 다 소위 노년층이라고 제가 총칭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60대 이후에 60대 중반 이후에 노년층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이래 배워서 국민연금을 내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층들이 아닙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을 배경으로 한 국제시장 영화에서도 그 피난민들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 사실은 60대 이후부터 그 윗세대들은 그 국민연금의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태반입니다. 일부 진짜 고학력자들은 전부 다 연금도 넣고 이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연금도 자율이었고 연금이 고갈된 애 만해서 국민연금을 넣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또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루 벌러 하루 먹고 살고 일수 놓고 이러던 세대들이라 이런 분들이 소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런 분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정말 본인이 뒤에 노후 자금으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어떻게 오피스텔 한 채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세 예를 들어서 50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1년에가 600 받는데 600으로 1년 생활비가 지금 물가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그걸 떠나서 지금 앞서 유동성 문제를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물가도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더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만 원 가지고 하면 1년을 받아도 360인데 생활비가 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 집값이 오르고 이래서 무슨 건강보험 혜택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는 원희룡 장관께서 지금 임대차 신고 이걸 유예해 주는 건 너무나 환영하고 정말 정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관가하지 않고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저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를 5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600 가지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전혀 생활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수박 한 통을 샀는데 수박 한 통이 23,000원입니다. 사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돈인데 무조건 이렇게 걷는다. 저는 최소한 제가 제안을 하면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이것까지 구분 못하겠다면 65세 우리 경로우대 기준
이런 분들에 한해서 자기 기초 자산이 10억이 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집 한 채 있는 건 또 빼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세금을 받을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법을 개정해야죠. 이런 법을 악법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작년에 실제로 그래서 세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블로 거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습니까? 사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너무나 이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전 정부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소위 똥 싸고 다닌다고 하는데 잘못된 법안 같습니다. 이 임대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우리가 그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부산에만 있겠습니까? 부산도 예를 들면 그분들이 돼지국밥도 팔고 미군 원조물자로 밀가루도 만들어서 밀면도 팔고 이렇게 해서 자식 교육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다 감자 농사 짓고 얼마나 그분들 보면 씨앗하고 품종물 하기 위해서 또 농협에 대출을 받고 그걸 갖고 제가 볼 때는 야 그렇게 해서 되는데 소위 말하면 몸빵이라 그러죠. 자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농사를 짓고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연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지금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 문제부터 다 하지 못하겠지만 어제도 내가 안타까운 게 한참 일할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혁신이다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한참 일할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정년을 연장해야 되겠죠. 지금 100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들은 120세대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지금 앞서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개혁 이런 소위 말하면 국민한테 전혀 와닿지 않고 혜택이 안 되는데 몰두해서 민주당 정부가 원망을 받고 국민들한테 정치를 잘 못했다는 혼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윤 대통령으로 바뀌고 지금 지방선거도 내가 보니까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재명 전 지사도 이제 본인 지역도 아닌데 나와서 몇 년대 25일 전입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런 논란도 있고 이런 걸 봤습니다. 저는 자꾸 이렇게 땜질식 대책이나 소위 말하면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이런 분들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넓게 보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대차 이 자체에 대해서 최소 기준을 30만 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준을 높여 잡든 지금 아까 말한 그 65세 이상 연금도 못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